네, 산돌학교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셨나요? 그런데 이런 산돌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졸업생들이 생각하는 산돌학교는 어떨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산돌학교 졸업생들의 영상입니다. 관심 있게 보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돌학교 10기 졸업생 김성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돌학교 12기 졸업생 김성원입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수능 입시를 한 다음에 지금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산돌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입시 준비를 해서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돌 12기 졸업생 강진구라고 합니다. 올해 20살이고요. 지금은 공연기획사 쪽에서 졸업하고 1년 좀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돌학교 13기 졸업생 이은유라고 합니다. 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저는 졸업을 하고 정말 한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바로 출근을 하게 된 좀 빨리 취업을 하는 케이스인데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 유통업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산돌학교는 저에게 특별한 학창 시절을 선물해 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산돌학교는 참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늘 사람들이 저에게 학교에 대해 물을 때마다 연극도 해보고 창업으로 경영을 배우고 졸업작품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며 성장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일단 산돌학교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5년 동안 살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또 마음껏 배울 수 있던 약간 놀이터이자 배움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단순히 학교에서 그냥 학교로 공부를 하러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같이 살면서 뭔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졸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학교가 아직 굉장히 좀 미화되어 있거든요. 물론 힘든 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막 선생님들이랑 싸우고 막 그런 거 엄청 많았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저희 학교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떠올린다면 안정적이었다. 제가 그 공간에 있었을 때가 가장 저 같고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어떤 곳이냐라고 저에게 너는 너에게 우리 학교가 어떻니? 하면은 늘 돌아가고 싶은 곳이죠. 돌아가고 싶은 곳이고 그냥 뭔가 사회에 나오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에게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거나 혹은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정말 싫을 정도로 은유야 넌 뭘 하고 싶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니? 질문해주는 사람과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저에게 약간 안식처인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늘 돌아가고 싶은 곳이죠. 저는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니까 제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산돌학교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했던 시간들을 되새기면서 저의 선택들을 믿고 나아가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많은 배움과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 사회에 발을 들이면서 산돌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알게 모르게 되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제가 아까 마음의 고향이라고 한 이유가 그런 면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 때면 다시 찾아가고 싶은 곳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살면서 지냈던 동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역시 학교가 저에게 선물해준 좋은, 아주 고마운 것들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강남에 회사가 있는데 강남에 이렇게 12번 출구에 올라가서 그 출근길을 보면은 막 딱 하나 햄버거와 미얀마 민주 항쟁에 대해서 딱 하나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출근하는 모든 사람과 거기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그 햄버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뭔가 그 시선이 하나도 가지 않고 그 그냥 거리에서도 그 햄버거에 시선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 번 학교를 갔을 때, 스승의 날에 한 번 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 가자마자 학교 대문에 세월호 리본이 진짜 다 붙어있고 미얀마 민주항쟁이 손 마크가 다 막 아이들이 색칠을 해서 그려놓은 것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그 안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조그만 학교지만 이 조그만 학교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중요시 여기는 곳이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따뜻함이 있고 시선을 돌릴 줄 아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일단 아무래도 저는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좀 힘들 때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가끔 들 때마다 학교로 다시 그냥 돌아가고 싶다. 뭐 그때 그 시절이 참 좋았다. 뭐 예를 들면 그냥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지내던 때, 혹은 막 같이 인도 여행을 가가지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냥 뭐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항상 힘들 때마다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대안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 혹은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되게 잘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도 되게 나는 좋은 곳에서 되게 좋게 잘하고 좋은 걸 많이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잠실을 거쳐서 등교를 했어요. 근데 잠실을 가려면 이제 강남, 저희는 이제 사당에서 잠실을 가는 루트였는데 강남을 지나는 그 순간에 강남이 회사다 보니까 내가 자꾸 잠실로 가고 싶고 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출근할 때는 월요일날 학교에 이제 등교하던 순간 같고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순간순간 학교가 떠오르는 것 같고, 제가 특히나 뭐 학교가 떠오르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시즌이 다가올 때 동아리제라든지 뭐 뭔가 빠밤처럼 이제 성탄잔치라든지 그런 굉장히 좀 재밌게 즐겼었던, 늘 기다렸던 축제들, 뭐 그런 때 맞다 이때 뭐 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축제 할 일이 없으니까. 우선은 예전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 산도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렇게 스스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는 뒤에서 가만히 지켜봐주고 바라봐주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앞을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봤을 때 부모가 뒤에서 환하게 웃고 나 여기 잘 있어 라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면 아이는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이 기억이 좀 나는데요. 아무래도 기숙사 학교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특히 또 기숙사 학교에 대해서 꺼려지시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정말 학교 안에서 단순히 배움이나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 학교인 만큼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인생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되게 깊게 느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꽃 피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는 학교가 나에게 주는 힘? 이런 부분이 여기 이것과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지는 아이에게 교육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너가 공부를 더 중요시하고 살아가야 된다. 학업이 중요하고 뭐 스펙,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있을 수 있고 저희처럼 뭔가 인간의 권리라든지 혹은 정말 뭔가 약한 사회에 진짜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곳까지 시선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그냥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선택을 하실 텐데 저는 학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관계 맺는 거라든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라든지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권리를 내가 찾아야 하고 일단은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런 부분을 그런 정말 당연한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망설이셔라. 뭐 솔직히 망설이다가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좀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망설이시고 입학을 하시게 된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소개, 그리고 공간 소개, 졸업생 인터뷰 영상까지 모두 보셨는데요. 아마 그럼에도 여전히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학교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자주 나왔던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여기 나와 계시는 패널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기준으로 왼쪽 끝에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학부모 대표님이신 5학년 장동혁 학생 아버님 장세용 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1, 2학년 담당하고 계신 강혜인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기숙사 사감을 맡고 계신 전수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학년 서민주 학생입니다. 네, 다음은 임지후 역시 5학년 학생입니다. 네, 다음은 4학년 한승서 학생입니다. 네, 그동안은 아무래도 설명 위주로 이렇게 학교 설명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 질문부터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과 관련된 질문부터 다룰 텐데요. 이제 학생들한테 답변을 듣고요. 선생님의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주 하는 예상 질문 첫 번째. 학생 갈등이 있을 때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벌어질 그런 경우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학생들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저희끼리 갈등이 있을 때는 먼저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편이고요. 개인적인 갈등이다 보니까 굳이 선생님이 관여를 하기보다는 저희끼리 따로 푸는 시간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가면서 푸는 그런 편입니다. 그 임지우 학생 대답도 같이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갈등이 생긴다 하면은
먼저 처음에 그 갈등이 있으면은 우선은 좀 빠져나와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싸우게 됐고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됐고 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갈등이 생겨본 적이 없어서 저는 갈등이 별로 생겨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나중에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승수 학생. 네. 저는 제가 막 직접적으로 누구랑 갈등이 생겼던 적이 제 기억 속에는 없어서 딱히 제가 이런 식으로 갈등을 푼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다른 뭐 후배라든지 친구라든지 막 다른 애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조언을 저희 학교에서 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갈등이 생기면은.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저는 먼저 이렇게 갈등을 풀고 싶으면은 그 힘들어하는 친구, 상처받은 친구가 그 갈등이 생긴 친구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본인이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고 제 3자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생각을 해보고 너가 제일 편한, 의지할 수 있는 제 3자한테 네가 원하는 정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갈등이 생긴 친구랑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어봐라 라는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살아가면서 갈등 해결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되고 또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무튼 패널 분들은 다들 갈등이 별로 없이 아주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네, 이 부분은요.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인 선생님께서 혹시 네, 아이들 오면 막 투닥투닥 거리고 뭐 옛날에 진짜 아이들 더 어렸을 때는 얘가 저 때려요, 뭐 제가 저한테 돌 던졌어요, 뭐 욕해요, 막 이렇게 이르러 오기도 해요 교사들한테.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거는 이렇게 아이들 다루듯이 이제 얘기하고,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났든지 간에 너는 어떻게 왜 그런 마음이었고 왜 그렇게 표현했고 너는 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했는지를 물어보고 서로 좀 이해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습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올라가면은 스스로들 이제 그러한 문화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 해결한다라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이렇게 선후배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갈등들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또 개인들의 문제가 이게 그룹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학급이나 어떠한 뭐 프로젝트를 하는 그 모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그럴 때는 교사들이 좀 보고 또 애들도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 이거는 우리끼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안전한 장치에서 뭔가를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사인들을 주거든요. 그럼 그 사인을 받아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그룹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서로 섞여 놀면서 좀 더 친근해지고 욕구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 학교 그 규칙 중에 뭐 음주 흡연 폭력에 대한 부분을 좀 금하고 엄히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데, 폭력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그거는 뭐 학생 간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두지 않고 바로 교사회에서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과를 거쳤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당사자들의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모여서 일단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를 이해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사회에서는 이거를 교사회 수준에서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자기성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부모님위원, 교사위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해당 학생들, 그다음 해당 학생의 부모님들, 해당 학생의 담임 선생님들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공감하려고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자기성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사건에 좀 더 많이 집중해야 되고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기성찰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은 여기서 살고 교사들은 그걸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대체로 서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한 발 떨어져 계신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스럽고 전에만 듣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뭐 이런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좀 이렇게 기다려 주시려면은,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 모임을 되게 많이 자주 하고 친해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든든한 울타리 역할, 이런 것들이 되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그러니까 귀중합니다. 네, 아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학교에 그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갈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 이런 갈등 해결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회복적 서클 연수를 받았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RC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갈등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두 번째 예상 질문입니다. 학교의 커리큘럼, 뭐 다양한 수업과 뭐 프로젝트 그런 수업들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학생들에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저희 학교 운영이 다른 일반 학교와 차이점이 크다는 게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고요. 학교 학년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던가 다양한 수업들 덕분에 배움의 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저희 청소년 시기에 뭔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자체가 되게 값진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지우 학생.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일반 학교들과는 다른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다양한 수업들을 해보면서 우선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성격이나 성향들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이나 수업들을 통해서 내가 이럴 때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더욱더 저에 대해서 알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수업에서 주로 배우는 협동, 돈, 공생, 그리고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과 그런 의미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덕분에 행복하다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행복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성이라던가 그런 게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좀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을 다니면서 저 좋은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또 좋은 수업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업들도 있었고, 제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는 수업들, 예를 들어 페미니즘이라든가 뭐 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학교 철학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수업 등이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네, 한승서 학생. 저는 저희 학교 수업들이 좀 일반 학교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 학생들이 들으면은 와, 이런 수업도 있어 하면서 신기해할 만한 수업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막 진짜 처음 들어봤을 법한 수업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색다른 수업들을 통해서 평범한,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다니는 그런 청소년들이 쉽게 겪어보지 못할 경험을 하면서 좀 그냥 나 자신 스스로 뭔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수업,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뭔가 공부만 하면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교 수업에 저희 재작년인가에 수업인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듣는데 거기서 내가 흥미있는 수업, 뭐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이런 걸 들어도 되고, 혹은 이런 게 수업이 없다 싶으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수업을 개설을 해서 당담 선생님을 찾아뵙고 하고 싶은 수업을 개설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나는 이런 거에 재능이 있구나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잘 풀린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진로를 찾고 그걸로 결정을 해서 목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서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년별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연극, 창업 등등 다 되게 저희가 협동을 해야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하나로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막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일을 풀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학년 올라가면서 프로젝트도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협동 같은 거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되는 거를 보면은 좀 제가 저희 스스로가 아 작년에 나보다 뭔가 나아진 점이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엄청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지금 학교 생활이 행복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지금 정말 자신 있게 저는 지금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 자세한 답변.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 답을. 네, 그냥 자발적인 답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제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주위 친구들을 보면 진로를 정하거나 뭔가 자기 관심 있는 분야가 확실히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더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겠다 하면은 방학 때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방학을 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재로서 진로를 정해놓은 사람으로서 거의 방학의 3분의 2 이상을 학원에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학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 방학 동안 많은 시간을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보냈었는데요. 네, 저는 방학을 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관심 있는 인터넷 강의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보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1학년, 2학년 그때까지 방학 때는 정말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방학 때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하기는 싫고 솔직히. 그래서 좀 1, 2학년 방학 때는 정말 많이 그냥 집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2학년 겨울 방학 그쯤부터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에 제가 계속 다니던 공방이 있는데 그 도예 하는 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는데 요즘은 그게 더 재밌어서 되게 재밌어져서 이거를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학 때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랑 그 도예 공방 다니는 거랑 그리고 뭐 공부하는 거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학 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졸업 후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그 나이대까지 이제 5년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고3 시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졸업 후에 고3 시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하는 질문. 네. 저는 원래는 그냥 다른 학교랑 다르게 고2에 졸업을 하니까 고3 때까지는 그냥 1년 동안 놀고 먹고 하면서 살다가 뭐 알바 조금 하고 뭐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성인 되면 막 놀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졸업생들도 많더라고요. 1년 동안 그냥 정말 휴식만 하다가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로 나간다거나 하는 선배들도 많아서 저는 그렇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올해 초 작년 말쯤부터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이 있고 제가 그쪽으로 이제 그쪽 분야로 진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방학이 아니지 졸업하고 1년 동안은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그쪽 분야로 더 집중을 해서 나아가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일단은 졸업 후에는 알바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검정고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아직도 꿈을 찾거나 하진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살아보면서 알바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주위에 사람들은 뭐 하나 한번 지켜보면서 이것저것 그냥 찾아보고 더 해보고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전 질문에서 말했다시피 되게 전부터 다니던 도예에 되게 요즘 재미를 느끼고 좀 이거를 더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걸로 대학을 가보고 싶고 이걸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방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이걸 이렇게 못한다라는 느낌도 잘 안 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오래 한다고 해서 지루하다는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더 해보고 싶다 해서 졸업을 하면은 공방에 더 열심히 나가면서 좀 그거 관련한 대학도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입시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제가 부모님한테 처음 엄마 저 도예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실행이 굉장히 빠르세요. 벌써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여 무슨 전통대에 계시는 도예과 조교님이랑 연락을 하셔서 뭐 조언을 구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 목표가 다른 대한민국 고3들 수능을 볼 때 저를 재수를 시키겠다. 졸업하고 수능을 보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계시는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은 사실 좋은 거잖아요. 1년을 더 버는 거니까 시간을.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산돌 학생들은 저기 5년제 저희가 학교이기 때문에 고3 기간에 이제 고2 기간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고3을 각자의 어떤 계획과 각자의 성격에 맞게 디자인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학생들이 해줬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크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질문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비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력 인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요거는 학생 한 분에게 답을 듣고요. 또 선생님께도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승수 학생이 좀 답을 해주면 좋겠네요.
저희 학교 검정고시가 되게 진짜 저 1학년 때부터 완전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있었어요. 중졸은 3학년 4월에 보고 고졸을 보통 5학년 4월이나 8월에 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중졸 준비를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3학년 4월에 봤거든요. 근데 중졸은 사실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준비를 막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중졸은 그렇게 쉽게 넘겼고 이제 내년에 고졸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질문에 말했다시피 저는 어느 정도 이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졸은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번 방학 때부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가 영어랑 국어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하고 그거에 검정고시 관련 과목 뭐 수학 등등등 그렇게 하는데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라서 막 학원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학원을 이렇게 가서 뭐 토요일 일요일 다 가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루만 갈 수도 있고 금요일부터 해서 정말 이렇게 힘 빡세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서 숙제를 이렇게 많이 받아와서 저희 학교에서 또 묵학 시간이 있어요. 설명을 하셨나? 아무튼 묵학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다 조용히 책을 읽는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숙제를 다 마치고 또 집에 가면은 그 주말에 학원을 갔다가 또 학교에 와서 숙제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때는 이렇게 그냥 일반 학생들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검정고시 준비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의 답변도 좀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전수영 선생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위해서 검정고시만을 위해서 특별히 뭐 과목을 개설하거나 그러는 건 없고요. 학생들이 그 인지교과 그 수업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문제집을 풀거나 이렇게 하고요. 그 문제를 풀 때 뭐 궁금한 게 있거나 막히는 게 있거나 이러면 해당 교과 관련 그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서 뭐 답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묵학 시간이나 뭐 이러한 그 자유 시간을 활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시청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통과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요. 다음 질문은 대안학교 학생으로서 사회에 대해 갖는 두려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학생들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딱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안학교를 다녀왔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밖에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대안학교의 시선이 되게 좋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정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많았었는데 좀 어릴 때 저학년 때는 그런 밖에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대안학교 다녔다고 회사도 안 받아주고 아르바이트도 안 받아주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정말 걱정이 많았었는데 또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때쯤 돼 보니까 사실 대안학교 나온 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밖에 나가면 막 꼴통학교 아니냐 그러고 뭐 좀 학교에서 제대로 관리도 진짜 그 정도로 안 되는 애들 그냥 몰아넣어 놓은 데 아니냐 그러고 돈 없는 애들 다니는 데 아니냐 막 이런 되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꽤나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맨날 막
뭐 추석이나 설날 때 다 같이 가족끼리 모이면 너네 학교 공부 안 하잖아 막 이러고, 사실 저는 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안 하진 않거든요. 다들 각자 되게 열심히 대학 준비하거나 공부를 따로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너무 일반화 시켜서 저에게 막 공부해라, 너네 안 하는데 좀 미래가 걱정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빼고는 밖에 나가서 뭐 잘 먹고 잘 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저는 이 걱정이 대안학교 학생으로서의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에 갖는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어쩌면은 되게 매정한 곳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사회는, 학교라는 사회에서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고, 저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갔다가 어쩌면은 되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 저도 전에는, 그러니까 한 진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대안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갔을 때 뭐 그냥 밖에서 친해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직장 동료, 혹은 직장에 취업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진짜 그런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민주 누나가 말했던 것처럼 대안학교는 좀 별로 좋지 못한 애들을 몰아넣은 학교다, 꼴통 학교다, 막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시선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좀 이렇게 학년도 좀 올라가고 졸업생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은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졸업생들 잘 취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진로 찾아서 대학을 들어가고 막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안학교가 막 그렇게 안 좋을 건 없잖아요. 본인이 대안학교 들어와서 내가 오히려 일반 학교보다 더 좋게 하고 싶은 거를 일찍 찾아서 그것만 열심히 파서 완전 전문적으로 이렇게 단련을 해서 졸업한 다음에 그 전문직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어떻게 일반 학교보다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대안학교라는 큰 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막 마냥 좋지만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서민주 학생이 이야기했지만 뭐 나중에 아마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겠지만 저희 졸업생들 사회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는 그 산돌학교를 졸업하시고 저희 학교의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상담도 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부모와 떨어지는 것이 두렵고 초등학교 친구와 떨어지기 싫은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 네, 이제 막 지금 이제 여기 아무래도 학교 설명회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학교를 고민할 때 아무래도 이제 입학생들 이제 초딩에서 곧 중딩으로 올라오는 그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과 떨어지는 게 두렵고 친구와 떨어지기 싫은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일단 제가 입학했을 때도 몇 명 친구들이 자기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기숙사여서 자주 못 노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실 주위에 친구들 보면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제가 막 초등학교 친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정말 친한 사이고 계속 만날 사이라면은 성인이 됐든 지금 고등학생이 됐든 연락하거나 만나는 건 정말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같고,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 거는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자주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을 시간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여행을 자주 가서 되게 떨어져 있을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여기 들어와서도 보니까 부모님 보고 싶다고 우는 친구들도 있고 집 가고 싶다고 막 그러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근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기숙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하루 24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되게 힘들기도 하고, 계속 이제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정말 막 집 가고 싶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막 밤마다 친구들이랑 떠들고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게 더 뭔가 뜻깊고 소중한 시간들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저학년 때는 조금 힘들지라도 그것도 금방 한때 그냥 잠깐 지나가는 딱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선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무서운 친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짜 그런 이유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학교를 나간 친구 중 한 명이 그 학교를 나갔던 이유 중에 그런 부모님과 떨어진 이유가 있었다고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무섭거나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저희 친구 중에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자주 놀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어떤 졸업생들 중에 그런 졸업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뭐였지? 자기가 처음에 이 학교에 부모님이 입학시키려고 하셨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떨어지기 싫다고 막 떼쓰고 그러면서 학교 입학을 거부했지만 부모님이 보냈던 그런 졸업생이 있었는데, 그 졸업생이 졸업하면서 했던 말이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내준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래도 한번 와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친구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저번 달에 유치원 친구 생일 파티 갔습니다. 진짜 어떻게든 연락하고 만나려면 만날 수 있고, 저는 지금까지도 톡방에 있고 굉장히 상단에 있어요. 되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나름 자주 만나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 막 잘 지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면은 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쉽게 멀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랑 떨어지기 무서운 거는 솔직히 14년 동안 봤잖아요. 맨날 봤는데 이제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고등학생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오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부모님보다 친구랑 있고 싶고 막 그런 욕구도 많고, 저도 되게 집에 가도 방 밖으로 잘 안 나오고 좀 까칠하게 대했던 것도 많이 생각이 나서 좀 죄송스러운데, 근데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못 만나서 덜 싸운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 애틋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애 입장에서도 싶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엄마 보고 싶었어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진짜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애가 이렇게 보고 싶으니까 집에 왔을 때 자 진짜 잘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부모님이랑 자녀들 사이에서 이렇게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랑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안 봐서 좋다 이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동생이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한대요. 아직도 못 믿기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은 잘 해줘요. 나름 제가 뭐 누구누구야 나 이거 좀 해줘 하면은 이렇게 누구누구야 이거 좀 해줘 그러면은 해주고, 뭐 나 지금 이거 못하는데 해줄 수 있어 하면 해주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방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애들이랑 뭐 떠들거나 하다가 야 나 배고파 진짜 너무 배고파 어쩌지 이러면은 애가 갑자기 제 방 앞으로 쪼르르 달려와서 형 내가 짜파게티 끓여줄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사람이 왜 그렇게 됐니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안 보니까 얘가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좀 동생 뭐 남매 자매 간의 관계가 됐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됐든 이렇게 가끔 보는 게 안 좋게만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가끔씩 보니까 서먹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런 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두려움은 안 느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정말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서 많은 좀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선생님들께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내가 5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교육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세용 선생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그 입학 시나 편입 시에 입학금이 400만 원이 있고요. 400만 원에는 입학금 50 그리고 발전기금 350 이렇게 포함해서 4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교육비는 80만 원입니다. 그 80만 원에는 수업료 55만 원 그리고 기숙사비 25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경비는 1년 12달을 기준으로 해서 12등분해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방학 때에도 똑같은 금액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교재비가 학기별로 22만 원이 있고요. 체험활동 대표적으로 뭐 우리 땅 밟기라든가 또 4학년들 여행 프로젝트, 그 외에 각 학년별로 진행되는 학년별 MT 등에 들어가는 경비는 뭐 장소라든가 뭐 이동 수단이라든가 숙식과 관련해서 실 경비를 산출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도 저희가 이야기 나눈 부분이기도 한데 졸업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학교 차원에서 좀 자세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혜인 선생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 그러니까 입학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기 재학생 부모님들도 졸업 후에 졸업생들 진로가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일 난감한 게 애들은 졸업하고 다 각자의 삶을 살고 그 흐름도 다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제 통계 수치를 매년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대학 진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계 수치를 내곤 있지만 어느 날은 뭐 올해는 공부를 했지만 내년은 취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다 이 졸업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대체로 아이들은 이제 흐름을 보면은 1년 졸업하고 나서 첫 해는 아까 민주가 말한 것처럼 많이들
좀 쉬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쉼이라는 게 그냥 퍼진다라는 게 보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찾기도 하고 정말 근데 정말 휴식을 취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전에는 여행을 통해서 많이 휴식들을 취하고 이랬었는데 요 이제 2년 동안은 여행이 자유롭지 않아서 아이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질소 여행을 좀 잠깐 갔다 온다든지 이런 소문들이 지금 근근히 들리고 있고요. 또 이제 나는 공부를 위해서 대학 진학을 해야겠어. 이런 친구들은 검정고시 준비를 하거나 수능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대학 그 수시 전형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군대 2년 이제 지나면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이제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서 되게 다양한 공부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꼭 대학은 가진 않지만 나는 이런 내 뭐 지금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술적인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삶에 대한 것,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공부하고 싶어.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 아직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돈부터 벌고 좀 보고 싶어. 그리고 내 생활을 내가 책임지고 싶어. 이래가지고 정말 취업, 막 공장이나 이런 데 취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삶을 이제 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직업군이나 대학을 진학한다면 어느 과를 가지? 막 이런 거를 조금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쫙 이제 생각나는 졸업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쫙 봤더니 뭐 직업군 같은 경우는 건축사, 뭐 대안학교 교사, 헤어, 뭐 시각, 가구 디자이너들도 많고요. 그럼 공연 기획사에 취직한 친구들, 메이크업, 그다음에 이제 동물들 이렇게 사육사, 그다음 작가,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이나 사진 뭐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일들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뭐 서점에서 일하는 친구,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친구, 바리스타, 뭐 요리사, 뭐 물류 유통 관련된 친구, 호텔리어도 있고 배우로 활동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이저는 아니고 이런 이제 연극을 계속 이제 시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독립영화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쪽 판에서 꾸준히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인디 밴드 활동,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경호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그다음 IT 계열의 이제 것들 많이 찾아가고요. 그리고 뭐 게임이나 미용실이나 식당 창업해가지고 활동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8기 졸업생 중에 생각해보니까 아이돌도 있네요. 앵쿠스라고 한번 찾아봐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어려운 이제 그 기간을 정말 그 친구는 새벽 뭐 3, 4시 일어나서 연습하고 알바하고 이러면서 자기 학원비 벌어가면서 준비했던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경우 전공은 건축학, 그다음 유아교육, 초등교육, 경영, 경제, 영어나 독어 같은 이제 어문, 그다음에 철학, 신학, 뭐 사회복지, 사회학, 청소년학, 그다음에 차 문화 이게 이제 이 붕붕 다니는 차 말고 저희 마시는 차 문화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전기 관련, 요리, 패션, 문예창작, 사진, 보험, 금융, 법학, 뭐 신문, 방송, 연극, 영화, 실용음악, 전통예술, 식품영양, 호텔 경영, 뭐 컴퓨터 디지털 학과도 가고요. 생물학, 뭐 상담학,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된 모든 것들, 그다음 미디어 콘텐츠, 스포츠 마케팅, 뭐 경호학, 그다음에 이제 뭐 유튜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이제 공부하러 들어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다양하네요. 네, 저희가 그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구체적인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 듣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생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그 입학 전형은 10월 23일까지고요. 접수된 입학 원서는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 학교 체험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과 학생이 산돌의 교육 철학과 교육 과정에 동의하는지, 또 부모님의 경우 그 위탁하려고 맡기는 건 아닌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본인이 오고 싶어 하는지 등등을 따져서 확인한 이후에 최종 입학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학교는 그 8월 말까지 교사 그리고 4학년, 5학년 학생 전원이 코로나 백신 1차, 2차 접종을 완료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매주 등교하고 매주 집에 가는 그런 기숙형 학교인데 월요일 등교 시에는 그 전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 PCR 검사를 받은 후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에는 발열 체크를 하고요. 아침 기상 그리고 저녁 취침 전에 또 발열 체크를 합니다. 교실 기숙사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있고요. 최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과 식당, 기숙사 등을 수시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식사 전 손 씻기 그리고 식당 출입 시에는 체온 체크 및 손 소독 그리고 1인 1탁자 사용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그 지침이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이런 곳에 제안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개인 건강이나 이런 건강 차원에서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학교를 믿고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생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산돌만의 특색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혜인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이 질문도 진로 못지않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별 특색이 없습니다. 저희가 개교 때부터 추구했던 게 보통 교육이고, 보통 교육이라면 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것들, 같이 살아내는 것, 자기를 표현하는 것, 자기를 찾아가는 것, 교육으로서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곳에 터전을 잡고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올해 이제 18년차 18기 입학생이 왔는데요. 진행을 하고 왔어서 부모님들이 그럼 산돌만의 특색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저희 안에서 교사에서도 그 질문을 꾸준히 저희에게 던지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 제일 이야기도 많고 분분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가 그거 아닐까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생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수업들을 선택하는 거라든지, 많은 체험들을 하는 거는 그 다른 대안학교에서도 꽤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비슷하지만 그래도 산돌만에 꾸준히 고집하고 있는 것, 이 어떠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교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문화로서 그거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더니, 저희가 친구들 아까 그 졸업생 인터뷰에서 나왔고 저 친구들 얘기 속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너는 무엇을 하고 싶어? 너의 욕구는 뭐야?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하고, 수업을 평가할 때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주제를 정할 때도 그걸 물어보고, 매번 자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계획과 실행, 뭐 과정을 발표할 때도 그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듣는 그 질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어느 순간은 자기 내면을 돌봐야 되고, 바라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성찰의 힘,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내면의 힘, 그리고 졸업한 친구들이 이곳에서 되게 치열하게 삽니다. 선생님들 지금 졸업한 친구들 다 학교 좋았어요. 이것도 도움이 되고 이랬지만은 저 친구들도 이제 4학년, 5학년 돼서 학교에 대한 애정도 더 쌓이고 이렇지.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선생님들은 왜 저러고 우리 말을 안 들어주지? 이렇게 소통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 수업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관계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들게 친구 관계를 맺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길러지는 힘들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또는 몇 번의 그 강의나 내가 몇 번 프로그램 참석했다고 생기지 않는, 정말 온전히 이 삶을 살았을 때에 생기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기를 탐색할 수 있는 힘, 그러면서 자기 내면의 힘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산돌 교육의 가장 큰 특색이자 저희가 지금 중심을 두고 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질문, 예상 질문 순서를 마치고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그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그 질문도 저희가 예상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아까 소개드렸지만 지금 12기 졸업생 장동현 학생의 학부모님이시기도 하고요. 현재 5학년 재학생 장동혁 학생의 그 학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예상 질문은요. 부모로서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며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가장 만족한 점 이것에 대한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는 거죠.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 산도락의 가장 큰 행사고 모든 학부모들이 참석한 행사가 그 국토순례 우리 땅 밟기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걸 벌써 2년 동안 진행을 못했고요. 그 우리 아이도 속해 있긴 하지만 벌써 2년째 그 4학년 인도 네팔 그 여행 프로젝트가 캔슬이 됐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부모님들이 학교의 행사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많이 참석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그것을 진행하기가 힘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고요. 근데 이 어려운 거는 사실은 뭐 산돌만 뭐 마주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그 상황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랬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어찌 됐든 산돌학교 학생들은 계속해서 이제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가면서 계속해서 학교를 가고 수업을 진행해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것 중에 그 산돌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중2병이나 사춘기가 안 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2병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학교가 싫고 선생이 싫고 부모가 싫고 친구도 싫고 뭐 학교는 폭파했으면 좋겠고 뭐 학교는 가기 싫고 그 선생님이랑 거의 원수처럼 살고 이러는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되면 그게 사실은 부모님이 설득이나 선생님과의 대화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웬만큼 자기가 속을 썩이고 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는 어떤 아이들이든 어떤 시기에든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힘들어요. 부모님들 힘들고 근데 그때 강한 의지를 갖고 네가 중2병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대신 까불지 말고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어엿한 이제 청년으로 돌아오는 거를 보게 되면서 아까 저 승수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과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이 부딪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순화가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거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뭐 산돌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아니었고 뭐 좋았던 것은 이제 우리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 전부 다 이제 그 남자 학생인데 그러니까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엄마든 아빠든 전혀 그런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대안학교를 보냈으면 얘가 좀 뭔가 활달해지고 뭔가 좀 대안학교에 간 보람이 있게끔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친구가 5학년 돼서 자기 졸업작품을 작성하면서 그 에세이를 쓰거든요. 에세이를 쓴 걸 보고서 대단히 많이 놀랐는데 그 5년 동안 우리하고 한 번도 나누지 않았던 내용들이 그 안에 녹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돌학교는 입시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하지 않고 입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맨날 놀고 먹고 편하게 지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친구들이 정말 갖고 있는 치열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 친구들도 입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회 진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부모한테 내색을 안 할 것이고 겉으로는 마냥 철없는 아이처럼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졸업 에세이 안에 녹아져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이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산돌로 보낸 거구나.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네, 아 뭔가 이렇게 숙연해지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 방금 질문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산돌에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 또 졸업생의 학부모님이시기도 하니까요. 자녀들이 얻은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이제 산돌 철학을 접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건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면서 5년 동안 누군가와 아무 연고도 없이 24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족 말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평생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친구들이 재학 시절에는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는 누구하고 안 친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인원이 적다고 해서 다 같이 와 하고 친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졸업한 큰아이의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이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인들이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선후배들이 앞으로 이제 끈적한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믿음이 있고요. 원래 우리 아이를 처음에 학교를 보낼 때도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산돈 철학인데 제가 아이를 처음에 보낼 때 그 산돌학교 홈페이지에 있었던 문구 중에 자연의 길을 따르고 사람의 결을 살리는 작은 구도자의 모임이다라는 이 문구가 저를 아이로 하여금 이제 산돌학교를 보낼 수 있는 철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산돌에서 살면서 배운 거죠. 이거는 지식으로 배운 철학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5년간 부대끼면서 살아내면서 배운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이 철학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놓여졌을 때 무엇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인가 나의 진로인가를 고민할 때 이것이 뭐 나아갈 진짜의 진로가 아니라 참 진짜의 진로 그러니까 참 내가 참 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뭐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유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남을 누르고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야지 네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교육 철학이 아닌 자신을 찾아가는 그 교육 철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때 이제 가져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학을 망설이시는 예비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네. 왜 저한테는 연달아 여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네. 예, 그 뭐 망설이시는 부모님들한테 뭐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그러니까 저의 그냥 말씀을 싶은 건데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했어요. 뭐 산돌학교를 나와도 뭐 대학 입학률이 꽤 높습니다. 뭐 이런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뵀고, 근데 산돌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대학 입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고 산돌에서는 그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검정고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시 교육을 하지도 않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산돌 학교에 보내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돌 철학하고 또다시 이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큰애는 졸업을 하고 지금 취업을 했고요. 지금 열심히 공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둘째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나이고 검정고시는 올해 이미 붙었고 지금 수능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아이의 가는 길이 틀려요. 근데 이 틀린 길이 이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을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도 욕심적으로는 큰애도 대학을 가면 어떨까 이런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가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왔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길 외에 더 잘 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근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이 얘네들한테 제시해야 할 길인가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대학을 가야지. 그래야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은 산돌학교 애를 보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돌에 보낼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숙된 한 사회인으로, 한 성인으로, 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네. 네, 정말 아이가 졸업했지만 정말 아버님도 함께 산드라 교육 과정을 정말 함께 하시고 함께 한 번의 졸업을 하시고 또 한 번의 졸업을 앞두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화 나누는 동안에 유튜브 실시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네요. 그래서 그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마칠 텐데요. 네, 주말 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말에는 항상 집으로 가나요? 하는 질문이네요. 이거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월요일 등교해서 금요일 날 귀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이제 1학기 때, 올해 1학기 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격주 귀가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 그 이외에 토요일 날 귀가할 때가 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입학식이라든가 졸업식, 그리고 뭐 그 외에 단풍제라든가 뭐 이러한 학교 설명회 뭐 이러한 행사들이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잡혀 있으면 토요일 날 귀가하는 경우가 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우리 땅 밝기라든가 또 학교 체험 이러한 일정이 있을 때는 주중에 귀가하거나 주말에 귀가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우리 땅 밝기 일정이 길어지면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대개 토요일 날 귀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을 쉬고 화요일 날 등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 질문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 그 질문을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많은 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혹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예비 신입생들한테 지금 이제 선택을 앞두고 있는 신입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혹시 이 얘기는 조금 해주고 싶다, 나의 경험에서, 그런 게 있으면은 한 마디씩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고민하고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5년 동안 재밌게 즐기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해 준 경우가 많은데, 저는 원래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를 진학을 해야 했는데 부모님이 이런 산돌학교도 있는데 어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일반 중학교로 가기 싫은 이유가 있었어 가지고 바로 여기로 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크게 안 했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그냥 여기 생각보다 되게 재밌다. 네. 그래서 신입생들한테 뭐 얘기를 하라면은 진짜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입학을 해도 된다. 진짜 주말 빼고 다 붙어 있고 이게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구조고, 진짜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뭐 그런 거 걱정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이 막 공부를 그렇게 어려운 걸 배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 부담 없이 와서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입학을 하면은 입학을 해도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신입생이 들어오면 내년에 5학년인데 잘 챙겨줄 수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추가로 들어온 질문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저희들의 진심이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돌학교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들은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요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학생들도 만나시고 또 교사도 만나시고 학교를 직접 둘러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안내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아까 안내 드린 대로 10월 23일까지 신입생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돌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네, 자연의 길을 따르고 사람의 결을 살리는 산돌학교 입학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